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원 1심 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법적 효력 문제가 있다라면서 상호 관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조치를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 백악관이 즉각 고등법원격인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고요. 그 동시에 1심 법원의 판결 그 조처가 부당하다면서 그 효력을 2심 판결 나올 때까지 좀 정지시켜 달라는 이른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의 효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항소법원 또 대법원을 경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제 효력을 잃었다. 더 이상 트럼프 관세 폭탄은 세계 경제에 위협이 아니다. 전면적으로 철회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걷어갔던 관세, 4월 9일부터 관세를 걷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돌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매우 희망적인,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자, 과연 진상은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 사법체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여튼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관세 폭탄이 없어진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된다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서요,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제일 취재하기 어려웠던 게 바로 미국의 사법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영미법 체계가, 우리나라는 독일 대륙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미국은 영미법 체계지 않습니까? 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적 법 인식을 토대로 미국의 법 현상, 판결 등을 해석하면 굉장히 오해 또는 인식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선 이 미국의 조처, 미국 법원의 조처를 좀 따져보죠. 미국 영미법의 시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연방법원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취소 명령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연방법원, 여기서 말하는 연방법원이 뭐냐? 연방하니까 마치 미국의 중앙정부 또는 미국 전체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미국의 이 법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국가법원이 한 틀에서 지방법원, 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은 주법원이 있습니다. 50개 주가 모두 다 법원을 가지고 있고 주 지방법원, 주 고등법원, 주 대법원이 따로 있고요. 또 연방지방법원, 그 다음에 연방고등법원, 연방대법원이 따로 있는데 이게 그 사안마다 어느 법원에서 관할할 것인지 성격이 좀 다르죠.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같은 것은 특별한 주의 문제가 아니고 연방과 해외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다룬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판결 난 것은 1심 법원이에요. 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연방지방법원에서 다툼이 있을 때 이제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것을 미국에서는 서키트 법원에
제소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키트. 이게 뺑뺑 돌아간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서키트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번역을 순회법원이라고 번역을 해요. 뭐 직역하면 순회법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미국에서 말하는 순회법원은 우리나라의 고등법원 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연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을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의 그 서키트란 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지역은 A 서키트, 이쪽은 B 서키트 이렇게 나누어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법원, 그것을 항소법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키트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직역을 순회법원이라고 직역을 하니까 마치 판사가 돌아다니면서 재판정이 없는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판정하는 건가? 판결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돌아다닌다는 뜻의 순회는 전혀 아니고요. 서클링, 구분을 했다라는 점에서 순회법원인데 우리식으로 굳이 번역을 하면 이것은 고등법원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확할 겁니다. 지금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상호관세 명령을 취소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의 있다라고 순회법원에 제소를 했다. 이것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요. 1심 판결은 일단 판결의 효력 정지를 시키라는 가처분. 이것도 역시 순회법원에 대해서 순회법원이 그 하급심인 1심 지방법원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회법원에서도 계속 다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대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법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법원이니까 그레이트 또는 빅인데 미국은 이것을 슈프림 코트라고 그럽니다. 슈프림 코트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대법원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슈프림이라는 게 최고의 법원 뭐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하고 또 법이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조정하는 이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이게 대륙법 체계거든요. 유럽에. 그런데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습니다. 이 역시 슈프림 코트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법원보다는 미국 슈프림 코트가 훨씬 더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의 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라는 이 판결은 그 거대한 미국의 사법체계에서 자그마한 지방 1심 법원이라고 하죠. 연방이 붙어 있으니까 마치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같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법원이긴 한데 그 소재지는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이에요. 주법원하고는 좀 다른. 어쨌든 이제 상호관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연방 지방법원이 판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바꾸는 거 당장은 바꿀 이유도 없고 바꿔질 이유도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2심 또는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판결 전망을 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가 왜 위법이다라고 1심은 판결했을까?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시프로칼 테리프라는 이름으로 상호 관세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불이익을 준다. 그게 리시프로칼리즘, 대응한다. 뭐 코에는 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른바 탈리오의 법칙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탈리오 관세라고도 미국서 부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를 지금 나라별로 차등 있게 발동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5%를 지금 두드려 맞고 있죠. 일본은 24%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두드려 맞고 있는 25%의 상호 관세 중에 그 중에 보편 관세 10%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15%는 관세 협상하는 거 봐가면서 그때 시행하겠다 해서 현재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가 현재 미국의 지방 법원에서 위법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그 판정의 근거는 상호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때릴 때 그 근거한 법이 IEEPA법이라는 것입니다. 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수권법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상황이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나 의회의 입법 절차를 받지 않고 그 상대국 미국이 비상사태에 처했을 때 그 비상사태를 초래한 상대방 국가에 한해서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요게 IEEPA법이거든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IEEPA법에 근거해서 때려진 것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은 이 대목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핵심은 IEEPA법에 따르면 국가가 비상사태를 맞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허술한 조처나 또는 보복적 조치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비상사태에 들어가야 된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바로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법, 국제경제 비상사태 수권법이라는 IEEPA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해서 이제 관세를 때렸는데 법원은 미국이 무슨 국가 비상사태냐?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든 것은 외국이 우리나라에게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이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상호 관세에 문제를 제기한 측과 또 재판부, 연방 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건데 그것이 지금 와서 왜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었어요. 평소에 학업 성적이 굉장히 나쁜 학생이 평소에도 100명 중에서 100등을 해온 학생인데 갑자기 부모가 우리 학생 학업 성적이 낮으니까 비상사태다 해서 학교를 옮겨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문제였던 것은 그건 비상이 아니라 만성적인 문제다 해서 IEEPA법에 따른 상호 관세 부과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때린 전 세계를 향해서 때린 관소 폭탄에는 상호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품목별 관세라는 것도 있어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대목은 상호 관세하고는 무관하고요. 품목별 관세라는 것을 맞았는데 이번에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문제 있다고 명령을 취소하라 한 대목은 상호 관세 부분만 언급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대로 계속 시행이 된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한국은 트럼프 관세 폭탄에서 자동차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상호 관세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왜 철강, 알루미늄 또 자동차 등에 관한 품목별 관세는 아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느냐. 자, 이것은 한마디로 근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호 관세는 IEEPA라는 국제 비상경제 사태 수권법이라는 법에 의거해서 발동된 것인데 지금 미국 경제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발동한 상호 관세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인데 철강이나 알루미늄 또 자동차는 IEEPA법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취해진 것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경제에 산업에 피해가 있을 때 그 산업을 긴급 구제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제기한 다른 나라를 향해서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 확장법 이 232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를 향해서 관세를 때릴 때는 미국의 산업이, 특정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라. 그래서 조사한 뒤에 입증하라. 입증의 의무는 행정부에 있고 그 담당 부서는 USTR이라는 무역대표부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는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요. 그동안에 산업 피해 실태조사를 다 거쳤고 차근차근히 그 실태조사를 작성을 한 그 내용을 의회까지 보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철강, 알루미늄 또 자동차 관세는 이번 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법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데 IEEPA법은 법원이 불법이다라고 일단 1심 판결이지만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내에도 법조인이 수두룩한데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트럼프의 백악관이 IEEPA법이 좀 허술하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아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에 IEEPA법으로 하면 법원에서 불법 판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안전한 무역 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지 않고 IEEPA법을 동원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관세 폭탄을 때리려면 산업 피해 실태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특정 산업이니까 그 나라 미국에서의 피해 실태를 통상산업부에서 조사하면 돼요. 그런데 상호 관세는 그냥 나라별로 전 세계를 상대로 때리는 건데 그 피해 여부를 조사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갈 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관세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없고 경제정책의 하나의 지렛대로 써서 다른 나라를 좀 윽박 지르면서 미국이 의도한 바를 얻어내겠다, 무역 협상으로 이어가겠다는 그 유명한 미란 보고서 같은 그런 구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일단 IEEPA법을 발동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법 판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대책도 트럼프 정부가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책이라 하면 지금 USTR을 중심으로 그 상호 관세도 미국의 피해를 입증해서 이것을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산업 피해를 입증 후 관세 때릴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그러나 어쨌든 상호 관세 부분은 일단은 1심 판정에서 불법이다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법률 용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불법도 불법에 의해서 불법 행위에 의한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 법률 용어로 무효라는 조처가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처로 취소라는 조처가 있습니다. 무효도 있고 취소도 있어요. 이번에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의해서 발동한 것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하라는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이거든요. 취소와 무효가 어떻게 다르냐? 간략하게 좀 말씀을 올릴게요. 이것은 법학 개론이나 법학 통론하는 법대 1학년 학생들의 이제 법 공부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민법 총칙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결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결혼을 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뜻이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 이혼을 한다. 그러면 법원에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든 서로 합의 이혼을 하든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혼을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냐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취소란 얘기는요,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혼서 도장 찍고 그것을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혼인관계가 아닌 것이죠. 부부의 의무도 사라지고. 자, 그런데 무효는 취소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취소는 취소한 날로부터 그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는 이를테면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해왔긴 했는데 내 와이프가 또는 내 남편이 지금 6살, 7살밖에 안 돼요. 미성년자하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우리나라 민법에 또 미국의 혼인법에도 미성년자는 혼인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성립이 안 됐을 것을 불법 행위로서 혼인을 위장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무효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무효지만 이전에도 무효고 과거에도 무효고 앞뒤로 영원히 무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이번에 이 미국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이 관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무효가 아니라 취소하라고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냐 없냐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 명령을 내린 건데 취소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명령대로 내 오늘부터 취소할게 라고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송하거든요. 취소권자의 취소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법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미국 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은 10일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백악관은 10일간 참지도 않고 바로 항소해버린 거죠. 순회법인이라는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방고등법원은 이유 있다. 이래서 1심 법원 판결을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효력 정지가 효과를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고등법원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적어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또는 철폐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법 체제에 입각해서 사건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현재 계속 미국 관세청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물건에 대해서 상호 관세도 때리고 또 보편 관세도 때리고 특히 철강, 알루미늄 또 자동차에 대한 개별 관세는 법원 조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 아무튼 지금 이 시각까지는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트럼프 관세 폭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항소법원으로 고등법원으로 항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따지겠죠. 고등법원에서 또 이거 무효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거 법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판정할 가능성이 전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때린 상호 관세, 이건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항소가 아니라 이제 상고합니다. 상고란 것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미국은 대법원이 아니고 최고법원, 슈프림 코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판결이 나는데, 이 대법원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압도적 다수고 공화당계 보수파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니 대법원 판결은 저는 50대 50이라고 봐요. 서로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문제 있다고 판정을 하더라도요, 대법원까지 소요되는 시점은 빠르면 2년, 늦으면 5, 6년 걸려요. 그렇다면 5, 6년 걸리면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인데 일단 관세 폭탄을 일단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장에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어쨌든 대법원이라도 뒤늦게라도 이 상호 관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좀 그 후임자 시대 때 관해서는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플랜 B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질 수도 있다 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이미 USTR에 상호 관세도 때릴 수 있도록 미국의 피해 여부,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라. 근데 이것은 좀 조사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몇 개 산업만 조사하면 시간이 금방 할 수가 있지만 상호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때려야 된다면 그 나라의 무역 관행으로 해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미국의 모든 산업 피해를 조사해야 될 것이거든요. 이거 조사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랜 C도 있습니다. 플랜 C는 지금 법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지 관세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관세를 때리는 그 근거 절차법을 잘못 동원했다는 얘기인데, 이 대목은 조세 법률주의, 우리나라 헌법에도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그 법률은 국회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세 법률주의, 이것은 오래된 세계의 공통의 가치입니다. 1215년 영국에서 이른바 마그나 카르타, 권리 대장전, 국왕의 권한을 대폭 규제하면서 국왕은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뺏어가는 수도 있는 조세 문제에 대해서만은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의회를 통해서 법으로 하라. 이것이 조세 법정주의 또는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가 조세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왜 트럼프가 미국 하원, 상원, 미국 의회에다가 법안을 만들도록 해서 자기 공화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법을 만들었으면 이런 논쟁 자체가 생길 여지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의회를 통하지 않았나? 의회를 통하면 의회 입법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물론 지금 의회는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는 거 외에는 결국은 공화당이 이기는 쪽입니다. 해서 트럼프 마음대로, 공화당 마음대로 관철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같은 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이러한, 그러니까 IEEPA법에 따른 상호관세 요거를 일단 해보고, 요게 안 되면 이안, 그것은 무역 확장법에 따른 상호관세, 그것도 안 되면 국회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현재 자신이 구상한 관세 폭탄을
일단 유효화시키겠다라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의 구상이 있는 것이죠. 물론 법원이 일단 그 플랜 A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이 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 이 문제는 계속해서 김대호 영상에서 2탄, 3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